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환경 조절계통. 자, 그다음에 기체산소 끝나고 액체산소입니다. 액체산소를 락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그 시중에 나오는 락스는 ROX입니다. 그거랑 틀린 겁니다. 세정세제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리퀴드 옥시전에서 락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산소는 저온의 액체 상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기화시켜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산소통이 작아도 된다는 지점이 있는 반면에 산소의 보급과 취급이 번거롭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누가 쓴다? 군용 항공에 씁니다. 특산 용도로 사용됩니다. 액체산소 취급은 극저온 마이너스 165도이기 때문에 인체 위험성이 있고 기화에 의해서 이상 압력이 생길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군에서 사용되는데 제가 전역하기 불과 한 5에서 10년? 5년? 거의 5, 6년 전이구나. 그때까지도 공군에서 자체 생산을 했었습니다. 이 액체 산소를. 근데 뭐 시설 대비해서 유지라든가 보관하는 큰 문제는 없는데 생산하는 양이라든가 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외주 용역을 줘서 바깥에서 생산하고 들어오면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군 납품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외주 업체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조종석에서 산소 계통의 가압 및 배출 밸브 핸들을 ON으로 위치하면 용기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액체 산소는 그림 3-24 같이 용기를 빠져나와 가압 코일을 통과하게 됩니다. 액체 산소는 가압 코일을 지나는 동안 열을 흡수하게 되므로 가스 상태로 변하게 되고, 가스 상태의 산소는 압력 폐쇄 밸브를 통해서 승합 및 벤트 밸브를 거쳐 다시 용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체로 된 산소의 압력이 계통적인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승합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동안에 용기의 위쪽에 기체산소 압력이 액체산소에 힘을 가하게 돼서 액체산소의 기체산소 압력이 액체산소에 힘을 가하게 되고, 액체산소 쪽에 체크 밸브를 통과하여 증발 코일에 액체산소를 공급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 좀 헷갈리는데, 증발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액체산소는 완전히 가스화되어서 공급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액체산소 공급량이 위에 있고, 이 통 안에 액체산소가 있으면 아까 액체산소가 기화가 되면서 기체로 변하겠죠. 기체로 변하면 가압 및 배출 밸브를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배출되고, 그 양이 이쪽 기체산소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쪽 가압 코일을 거쳐서 계속해서 가압이 됩니다. 그럼 가압된 밸브가 체크 밸브를 통해서 이쪽으로 또 통하면서 기화 코일을 통해서 기화가 되면서 완전 기화가 되면 기체산소가 되면서 공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공급라인에 대해서 산소 조절이 거쳐서 공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급되는 이 액체산소 공급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전투기 중에 대부분 군용기 대부분 이 액체산소 씁니다. 기체산소 쓰는 경우가 KT1, 그리고 아까 기상산소 생산 장비라 그랬죠. 고체산소 사용 안 하고 기상산소 생산 장비를 사용하는 게 요 최근 들어서 사용되는 게 F15, 그 다음에 FA50, TA50이 그 산소를 씁니다. 그래서 액체산소나 기체산소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생산 장비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을 대비해서 액체산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산소 계통은 산소 분자를 많이 함유한 고체 화합물의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산소가스를 발생시켜 분리해 공급하는 것으로서 화학산소 발생기라고 표현합니다. 3-25 그림에서 보면 우리 강의 교재의 269페이지입니다. 금속 용기에 뭘 넣냐? 염산 나트륨을 넣고 중심부에는 부분적으로 가열시켜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데, 초기 연소를 위한 점화장치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점화장치에는 화약을 내는 신간을 쳐서 점화시키는 폭발식 점화 방식과 전기적으로 가열하여 점화시키는 전기식 점화 방식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화학 반응이 시작되고 반응열의 발생으로 화학 반응이 지속되어서
화합물 전체가 반응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고체가 완전히 산소될 때까지, 산소가 생산될 때까지. 산소가 분리된 후에는 식염과 같은 것이 남지만 별로 해롭지 않습니다. NaCl은 염화나트륨이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아까 이 부분 화학식이 있었죠. 여기에 철하고 같이 화합물이 일어나면 염화나트륨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산소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체 산소 계통은 산소 발생 압력이 70에서 100 psi로 낮고 설치할 때 배관이 불필해서 화학적으로는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의 보존 기간은 이론적으로 영구적이지만 보통 10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보급 및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용기 전체가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주의를 또 해야 되고요. 어떤 화학 반응일 때 항상 열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용기 내에서 반응이 시작되면 도중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 반응하니까. 작동 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장치를 구비해 두어야 됩니다. 최근 이 방식은 대형기의 승객을 보충 산소 공급 장치에 많이 사용되고 용적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형의 구급용 산소 공급 장치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3-25 계통에는 산소 화학 발생기입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상산소 발생 계통 온보드 옥시전 제너레이팅 시스템에서 OBOX라고 표현하는데 공기조화 계통에서 공급되는 공기에서 산소와 질소를 분리해 갖고 산소는 조종사 허브를 사용하고 질소는 대기지로 방출시켜 버립니다. 최근 개발되는 항공기는 이 시스템을 모두 도입합니다. 무슨 항공기? F-15, 그 다음에 FA-50, T-52 이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군용에서 액체산소는 산소통에 액체산소를 주입한 후 비행 도중에 이 액체산소를 기화시켜서 조종실 공기와 혼합하여서 조종사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공을 운행하는 전투기는 특히 산소가 많이 부족하므로 산소를 역시 기내에 비상용으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산소를 사용하는 기존 군용기에 비해서 비행시간, 채공시간을 늘릴 수 있고 조종사와 승객이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게 기내 기상 OBOGS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산소가 발생이 되면 산소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저장된 산소를 이 계통을 통해서 이 옥시전 레귤레이터 아까 설명드렸죠.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산소 조절 계통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공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끝났고 소화 계통입니다. 소화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운행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화재의 징후가 나타나거나 화재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를 감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는 가연물과 산소와 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서 이를 뭐라고 한다? 화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화재가 일어나면 대량의 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더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화재의 원인을 없애고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에 보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화재 등급 분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A 등급은 뭐냐? 일반 화재로서 천, 종이, 나무, 의류 등에 대한 가연성 물질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류. B는 기름 화재입니다. 그래서 유류, 그리즈, 페인트 등 석유 제품의 화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전기 화재. 그래서 전기의 원인으로 발생된 전기 계통이고, 자, 그 다음에 D급은 뭐냐? 금속 화재입니다. 두랄루민 등, 두랄루민 상온에 그냥 딱 오픈시켜 버리면 바로 꽉 하면서 탑니다, 여러분들. 그런 금속 물질에서 발생되는 화재입니다. 그래서 A, B, C, D 일반 화재, 기름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이거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항공기 화재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구조 부분에 따라서 방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화재 탐지 계통을 설치해서
화재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항공기 동력장치, 보조 동력장치, 연료 가열 등이 위치하는 부분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겠죠. 그래서 방화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재 탐지 및 고정 소화 장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 화물실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소화기나 연기, 화재 탐지기가 필수적이며, 객실에는 휴대용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탐지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온도를 상승하면 상승에 대한 탐지를 하는 것이고, 자, 객실에 우리 몇 도에서 몇 도를 유지한다 그랬죠? 21도에서 27도. 자, 요 온도가 우리 4월달 온도 정도 되겠죠. 4월이나 5월 가장 최쾌적한 온도잖아요. 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한다 갑자기. 그러면 탐지가 되고, 복사열 역시 마찬가지고, 과열 탐지, 오버히트,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연소가 많이 되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급증하겠죠. 그 다음에 가연성 혼합가스,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승무원 또는 승객에서 감지하는 방법, 이 7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 탐지기는 온도 상승률 탐지기, 아니면 복사 감지 탐지기, 아니면 과열 탐지기로서 이 3가지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조종실 내에 음향 경고를 줘서 적색등을 전멸시킵니다. 적색등은 해당 화재 장소를 지시해주고, 화재가 계속될 때는 점등을 계속하고, 소화가 되면 완전히 소화가 되면 꺼집니다. 자, 조종실에는 화재 탐지 계통 및 경고 계통의 고장에 비하여 대비해서 정상 상태에서 시험 스위치 조작으로 기능 시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자, 그래서 화재 및 과열, 오버히트 탐지기는 기관 보조 동력 장치. 그 다음에 스모크 탐지기는 화물실, 화장실, 전기, 전자 장비실. 그 다음에 과열 탐지기는 아까 오버히트만 있는 데는 날개 납전, 랜딩 기어 휠,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장비실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있어야 되겠죠? 소화기에 사용되는 게 소화제입니다. 그 소화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소화제는 적은 양으로도 소화 능력이 높아야 하고, 저장이 용이하며 보관에 있어서 장기간 안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구조 부재를 부식시키지 않으며 충분한 방출 압력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고정 소화기에는 이산화탄소, 프레온, 휴대용 소화기에는 물,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은 A급 화재에만 사용되고 B급, C급에는 사용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A급 화재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물 소화기는 부동액을 섞어서 동결도 막고,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의 작은 폭약을 용기 내에 저장하고 있어서 사용할 때 그 압력으로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가스와 액 같은 것이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B급이 뭐였죠? 뭐였어요? B급이 유류, C급은 뭐였어요? 전기. 그렇죠? B급과 C급 화재에 유효하고, 화학적인 소화제로서 산소를 발생하는 화재에서나 D급 화재는 무효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용적을 작게 하기 위해서 액화해서 고압용기에 넣습니다. 상온에서는 일부가 가스 상태로 용기를 가압하지만 극도로 온도가 떨어지면 충분한 압력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압용 질소가스로 봉입을 합니다.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초 간에 다량의 소화제를 노즐이나 다공간을 통해 분사시키는 장치, 그래서 HRD라고 표현합니다. High Rate of Discharge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용기를 가압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HRD 뒤에 나옵니다. 또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독성이 없지만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1.5배. 그래서 사람이 또 이산화탄소 이 중간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저산소증에 걸리기 때문에 20-30분 이내에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더 진행할 경우에는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그 다음에 프레온 가스, 할로겐계 소화제 일종으로서 소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B급 뭐였죠? 기름,
C급 뭐였어요? 전기. 아주 유효합니다. 이 가스를 연소물에 분사하면 기화하여 불연성의 무거운 기체가 됩니다. 자, 하론 소화기라고 합니다. 하론 1302를 사용해서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기체에는 거의 무해하나 오존층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요즘엔 부대에서는 하론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 많이 안 써요. 에카프라이온 가스는 고압 용기에 저장되고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가압은 필요성 없지만 HRD 효과를 보려고 질소가스를 가압합니다. 이 소화제를 이용한 소화기를 하론 소화기 또는 BCF 소화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말 소화제, 드라이. 분말 소화제는 이산화탄소 나트륨이고 상온에서는 안정되어 있지만 가열되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용 선반에 사용되고 역시 마찬가지 B급, C급, D급에 유효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가스는 자극 폭약을 내장하고 있어서 이 압력에서 역시 분출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질소는 소화 능력 면에서 뛰어나나 이산화탄소와 비교하고 독성이 작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대신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질소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데는 마이너스 160도씨 유지해야 되므로 일부 군용기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 소화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extinguisher라고 합니다. 분배시켜주는, 분사시켜주는 겁니다. 자, 고정 소화기는 고정된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내에서. 액화가스 상태이고 HRD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압해서 고압가스 용기에 저장한 상태로 기체에 장착합니다. 지금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소화용기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구형과 고강력 강으로 만들어진 실린더형이 있습니다. 자, 용기에는 내압을 표시하는 압력계와 압력이 강할 때 경고를 발하는 압력 스위치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용기 내 압력이 강할 때는 경고를 발하는 압력 스위치가 또 역시 장치되어 있고요. 용기 내 압력은 외기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정비 매뉴얼에 따른 온도 압력 곡선에 나타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 또 역시 필요합니다. 용기에는 비정상 온도 상승에 의한 가열 등을 막기 위해서 열 릴리프 밸브가 있고 100도씨 이상이 되면 항공기 밖으로 가스가 방출됩니다. 이때 압력은 정상 압력이 1.5배이고 소화제가 방출되면 그 압력으로 방출구에 장치되어 있는 적색 디스크가 되어 있다. 같은 모양으로 소화제를 방출한 것을 표시하는 황색 디스크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정비를 안 하기 때문에 주로 기체 특기들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적색, 황색 디스크 나란히 기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용기 내용물은 압력계, 압력 스위치, 적색 디스크, 황색 디스크 등에서 비행전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용량의 검사는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충전시 데이터로 용기의 중량을 측정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용 소화기입니다. 보면 이쪽 그 중간 동체 중간 부분에 소화기 용기들이 쭉 설치되어 있고 카트리지별로 되어 있고 각각의 카트리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진에도 별도로 소화용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엔진에 방화벽도 있겠지만 엔진 설치할 때도 방화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휴대용입니다. 휴대용 소화기는 조종실에 한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국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의해서 항공기 객실에는 승객 정원수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나오는 표에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화기는 소화제에 따라 각각 사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모든 휴대용 소화기는 공통적으로 소화에 앞서 소화기를 항상 수직으로 유지하고 소화기가 가스인 것은 될 수 있도록 접근해서 방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멀리 안 나가니까. 자, 소화기 개수는 이런 것 같습니다. 600명 이상 탈 때는 8개까지, 1개에서부터 8개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물소화기. 그림 이제 4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릴 텐데, 3-30 그림, 30, 31, 32, 33 같이 모아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핸들 내에 이산화탄소통이 있어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물을 가압하게 되고 상부의 분사 레버를 누르면 노즐을 통해서 물이 방출됩니다. 핸들에는 안정요소에 있고 나부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물의 분사 시간은 약 30에서 40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조종실이나 객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재, 전기 화재, 기름 화재에 사용되고 용기 내에는 액체
이산화탄소가 봉입되어 있고 안전핀을 빼고 방아쇠를 당기면 소화제가 분사가 됩니다. 일반적인 소화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사하고 있는 동안은 단열 변화에 의해서 드라이 아이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따라서 장갑 등을 사용해서 노즐을 확실히 손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소화기에 따라서는 압력계 설치는 건 있지만 분사 시간은 약 15초인데 금방 빠집니다. 좁고 밀폐된 장소에 사용하면 인체에 매우 위험합니다.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그림 4가지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건 물소화기고, 여기 안전핀이 있죠. 안전핀을 빼서 이거를 노즐을 향해서 소화하면 되고, 이 분말소화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말소화기입니다. 뭐 일반 건물에 있는 것들 다 안전핀을 빼고 이 핸들을 잡아 당기면 노즐을 향해서 분사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 프라임 소화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전핀 빼고 핸들 당기면 압력해서 나갑니다. 이게 노즐을 통해서. 단지 프레온 소화기는 이런 노즐이 길게 안 나가니까 바로 앞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갖다 대야 된다는 거. 자, 분말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질소 가스로 가압되고 봉입되었다가 이를 가스에서 분사됩니다. 일반 화재나 전기 화재, 기름 화재 유효하지만 조종실에서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종종 나옵니다. 왜?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변 기기에 전기 접점 비전도성 분말이 부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종실에서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분말 소화기가 빡 하얗게 띄어져 있으면 조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조종석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사용 방법은 역시 안전핀을 뽑고 랩을 강하게 하면 지면 분말이 분사됩니다. 분사력이 매우 강해서 연소물의 퍼짐으로 화재 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분사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사용하기 전에 용기를 또 역시 잘 흔들어야 됩니다. 분말이기 때문에 고착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프레온 소화기는 조종실이나 객실에 장비되어 있습니다. 프레온 가스로 소화하는 것으로서 A, B, C급 화재 유효하고 소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한 통의 분사 시간은 약 10에서 15초 정도이고, 이 소화기는 인체에 무해하며 대상물에 대한 부식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정밀기기 화재나 기기의 손상이 없어 첨결 소화가 요구되는 것에 아주 적합합니다. 프레온 소화기 아주 좋죠. 대신 오존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상 불활성 기체 발생 장치. 최신 항공기에 적용된 기상 불활성 기체 발생 장치는 믹스라고 표현하는데, 공기 중의 질소를 분리시켜서 연료 탱크에 공급해서 항공기 장시간 비행으로부터 온도 상승이란 연료 폭발을 방지할 수 있고, 마치 자동차를 오랜 시간 운행하면 엔진을 비롯해서 차체가 뜨거워지는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을 질소를 사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적으로부터 소규모 화기에서 피습될 경우, 뭐 기총이라든가 이런 거 예상되는 연료 폭발 방지와 더불어서 화재 억제 효과를 통해 항공기 생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더 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4주차 수업 마치고요. 다음 주 마지막 수업하고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